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3살 대학생 김민수입니다. 저는 올해 군대에서 갓 전역하고 복학생으로 재학 중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격도 소극적이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늘 주눅들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단체 생활은 저에게 늘 어려움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선임들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였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서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는데요. 겨우겨우 전역을 하고 다시 대학에 돌아왔지만 대학 생활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 할 의욕이 없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릴 마음은 들지 않아요. 사람들과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너무 신경 쓰이고 의식이 되어서 편하지 않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워서 그게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어디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아 봅니다. 네, 사연자분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김진홍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스스로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문제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제가 대학 생활할 때에도 저희 과의 사연자분처럼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을 피하고 혼자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조별 과제를 해야 할 때만 겨우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는 늘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계기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가끔 작은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혼자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고립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6년간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였고 2017년에 잠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게 1위를 내어주었다가 다시 2018년부터 지금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살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성적 혹은 진로의 문제, 직장 및 업무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만은 꼭 아닙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살과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자살의 생각을 일으키도록 영향을 주고 반대로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래들과의 관계는 자살 생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살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묻지마 폭행 및
살인이나 방화 사건 등이 평소 조용하던 피의자의 갑작스러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근본에는 사실 고립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립은 혼자만의 영역 속에서 외부와의 흐름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만 하게 되고 자기만의 생각과 아집에 끌려다니게 되고 객관적인 판단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각종 범죄나 사회 이슈 속에서 피의자들 다수에게서 보여진 공통점 중에는 고립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립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들도 지금과 같이 혼자 고립되어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불편한 사람들과 지내지 않아도 되어서 어찌 보면 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점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삶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맑아도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은 썩게 되죠. 썩은 그 물이 처음부터 냄새나고 불순물이었던 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맑은 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게 될 때 결국 물은 썩게 되고 생명은 살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밖으로 흐르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대중화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격리 등이 청소년의 고립을 심화시킴에 따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여러 청소년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합니다. 혹시 사회자님, 히키코모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있었을 때 범인이 은둔형 외톨이의 경향을 보였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돼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묻지마 범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부산 사상 묻지마 폭행사건, 서울 강북구 오페산 터널 사제 총기 경찰 살해사건 등이 경찰 조사로 확인된 바 다들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을 오래 했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작년에 묻지마 폭행을 한 29세 남성 A씨의 경우 23살부터 29살까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었고 그 청소년기의 시절 17살에 경제적인 몰락과 부모님의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컴퓨터만 하고 살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몇몇 알바 일을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되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전까지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으며 세상 돌아가는 것도 흥미가 없고 사람과 대면하는 게 어렵다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주변에 지인이 6개월 이상 집에만 집과한 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혹시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은둔형 외톨이라도 다른 사람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면 사실 그러한 고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 강사님 주변에도 그럼 고립에서 벗어난 사연이 있었나요? 2009년도에 제가 월드캠프라는 캠프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실명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상처받고 약간 소심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와 같은 반에 있으면서 같은 숙소를 쓰고
캠프 일정을 같이 다니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 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친구의 사연을 듣고 친구의 어려운 마음을 들어주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마음이 크게 가까워졌고 캠프 말미에 서로 자주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설득으로 그의 해외 봉사를 또 같이 다녀오게 되었고 그 이후 사람들과 빈번히 교류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밝게 지내고 결국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재작년에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현재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마음이 흐르게 될 수 있으니 저절로 그의 인생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 친구와의 추억 속에서 저는 고립의 반대 개념인 흐름, 소통, 이것이 결국 고립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라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 가득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이겨낼 힘,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통로로 말이죠. 그러네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때 주변에 올바른 생각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소통을 통해 그런 좋은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안고 살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립된 상태라는 것은 사실 바꿔서 말하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마치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이길 치료제가 없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고립되는 걸까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제 친구도 울산에서 8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에 최근에 성공했었습니다. 8년이면 서로 오래 봐왔기 때문에 서로 많은 것을 서로 알고 지냈었겠지만 막상 결혼한 후에는 살다 보니 서로가 몰랐던 생활 습관이 있었고 가치관이 다름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서로 자신의 기준이 맞고 그 기준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서로 강요하다 보니 싸움이 잦아진 거예요. 물론 각자 주장하는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 친구는 자기 아내와의 대화를 하면서 늘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누구 논리가 더 맞는지 논쟁을 이어가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러나 사실관계의 여부를 떠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저 고집세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를 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닫고 소통하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이혼을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주었고 그 이후 아내와의 부딪힌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준으로 아내를 보지 않고 여보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니 싸움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다툼이 반복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을 닫고 그 끝은 별거나 이혼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은 각자 고립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를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 울타리에 갇혀버려서 다른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도 생각해보면 친구와의 사이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 친구를 향해 마음을 닿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친구를 향해 마음을 닫고 있다 보니 저 혼자 친구를 점점 오해하게 되었고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봤다면 친구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오해도 빨리 풀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속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여 마음이 서로 흐른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밝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대학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도 이웃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눈을 감는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장 존엄해야 할 순간인 임종을 홀로 고독하게 맞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령층에게서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 세대에 비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역 노인 실버대학 프로그램 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 외할머니도 고령으로 혼자 계시다 보니 그런 입장을 잘 알았고 그래서 거창하지 않지만 소소하고 유익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니 어르신들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돼서 보람되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 행복한 모습을 눈앞에서 경험하시다 보니 실버대학 활동을 하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도 함께 맑아지셔서 갱년기 우울증도 거의 없어진 것이 큰 장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서로 흐를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즘은 주거 환경도 이웃과의 소통이 쉽지 않게 생겼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앞집, 윗집,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신지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인사 정도는 해봤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하고 사람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학창 시절의 생활과 군 생활, 대학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상황이 어렵고 성격이 소심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연자와 다른 사람 간의 소통을 막고 고립을 심화한 게 아닐까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익숙할 수가 있으나 이러한 편한 것이 또 나의 삶을 점점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다 보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던 그 생각이 무색해질 만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사연자분의 마음에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 속에서 나를 가둬놓았을 때 이것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내가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방해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내가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판단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수도를 통해 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를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고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마음을 열고 상대와 소통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